자, 계엄령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계엄령의 실체는 없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흘러서 그냥 간단히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 정권의 경호와 국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의 최측근인 김용현이가 누구누구 불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가운데 계엄 얘기가 나왔다면, 그게 흘러나왔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계엄 꿈도 꾸지 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야. 네. 그런데 버럭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쉽게 표현하면 발끈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괴담은 대표직 걸고 말해라. 아니 저는 저 말이 이해가 좀 안 갔던 게 뭐냐면 지네들이 계엄령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엄령을 안 해야겠네.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계엄령을 하는 애들이 뭘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무슨 퀴즈 차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게 그리고 나서 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 직원 조회를 하고 막 민정수석실에서 이상한 막 사찰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박선원 의원 그 자료 같은 거 보면 묘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직할 부대를 만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 김용현이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왜 불러 모읍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아니었을 때. 더군다나 충암고 출신의 경찰 출신이 이제 경호처장에 유력해요. 여기다가 행안부 장관도 윤석열 충암고 후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건 일사불란해야 되거든. 그렇죠.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김용현 청문회 할 때. 근데 김용현 청문회 할 때 이게 문제가 됐는데 당연히 쟤들은 그러면 안 한다고 안 했다고 하지. 야, 우리는 계엄할 생각이 있어. 계엄할 생각으로 모인 적 있어라고 말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언론의 프레임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저런 이상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엄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왔다더라 하면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1차장 출신이에요. 정보는 민주당에서 정보는 최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 너니 했냐 안 했냐고 물어보면 김용현이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안 했다고 하죠. 근데 언론 프레임은 지금 민주당이 괴담 선동하고 있다인데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전혀 들어가지도 않는데 지나가는 까치가 하늘에서 계엄한다더라고 떠들이고 갑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주의에 있는 분들은 계엄 나면은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는 인명살상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계엄은 계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엄은 국지전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이 계엄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일본군의 자위대 진출까지, 자위대 한반도 진출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미리 막자고 하는 건데 그 김용현이가 그 정문회에서 청문회가 안 끝났어요. 파행이 돼서 파행됐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야. 야, 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땅땅땅 두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6일 날 방송하는 시점에는 내일이죠. 김용현이를 그러니까 임명을 하고 취임식을 한다는 거야. 이것도 걔 국회 무시하는 거지. 어이가 없습니다. 아유. 청문회가 사실상 안 끝났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가 있을 리 만무하고 그런데 얘는 뭔가 급해 지금. 현재 여지까지는 붕짜자 붕짜. 신원식이가 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것도 겸직이야. 그리고 나서 바로 취임 직후에 지휘관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유가 있어 얘네들은. 북한 오물풍선 내려온 그렇죠. 것 때문에 한다는 건데 나름대로 명분 저건 만드는 군기잡기예요. 김용현이가 이제 비로소야 윤석열이가 집권하자마자 김용현이 국방장관 할 거라는 썰이 파다 있었어. 그때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김용현이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 못했고 저 김용현이가 경호처장 내정이 된 상태에서 관저 알아보고 다닌 놈이야. 무속인과 함께. 그 김용현이가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에 드디어 올라가는 거죠. 최세한 검찰총장도 말 제일 잘 들을 놈으로 지금 지명을 했고 청문회 끝났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편한 사람을 골라서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찰과 군이 윤석열을 호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군도 치욕스러운 게요. 저 김용현 저분이 국방부 건물을 약탈하듯이 뺏어갖고 대통령실로 바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결국 그렇게 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미국에 도청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정말 치욕스러운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을 만들어서 괴담 전문당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먹혀.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괴담 사과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 시기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75%의 국민이 걱정된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해도 지금 뭐 다 군인들도 휴대폰 갖고 있고 하니까 그게 어디 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엄령이 성공한다라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은 당연히 실패하겠지만 우리는 니네들 꿈도 꾸지 마라는 식의 이런 압박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도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이건 계속 해야 된다고 맞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니,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길바닥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갈지 몰랐잖아요. 능히 할 수 있는 정권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불을 지폈던 게 김민석 의원인데 저게 뭐냐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 계엄령 관련한 가짜뉴스 생중계 토론하자. 이게 무슨 주장이냐면 그다음에 뉴스공장 장면 한번 보면 실제로 그것을 작성했던 군 관계자들의 유죄가 나와 있다. 뭐냐면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하고 김민석 최고 등을 때릴 때 그때 계엄령 관련해서 사람 무죄 나왔다. 무죄 나왔다가 아니라 기소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짜뉴스란 뜻이에요. 첫 번째. 계엄령 선포문 이런 거요. 그 문서에 보면요. 이제 지금 한 20번 정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야당 의원 체포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현행범인데 그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면 김주호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치자. 김주호 집 앞에서 체포해 버리는 거예요. 건수 하나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못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직접 작성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주요 내용. 이건 읽어봐요. 정부 조직 장악,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계엄사령관 지휘 통제 따르도록 지시, 국정원 2차장 계엄사령관 보좌, 언론 통제,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 반 편성에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등 검열, 22개 방송, 26개 언론, 8개 통신사 및 인터넷 신문사의 통제 요원 편성의 보도 통제, 인터넷 포털 및 소셜미디어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이 언론 통제에 뭐가 들어?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방송사는 KBS만 운영하는 걸로. 박민의 방송. 아주 치밀한데. 네. 국회 무력화, 자유한국당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불참 유도,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뒤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시위 진압,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선포, 중요시설 494곳 및 집회 예상 지역 2곳, 광화문 여의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신속 투입.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전두환 때 아니고. 그렇죠. 예. 불과 몇 년 전인데 계획을 세웠던 자들이 이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면은 선동되지 마시고요. 관련해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했던 가짜 뉴스가 뭐냐면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 지금 1심 재판 중입니다.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게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국회에서 뭐 이제 허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체포해 버리면은 정족수 미달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딱 이미 국민들이 지금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아니 국회의원들 SNS만 뒤져봐도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으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감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낸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아. 근데 얘네들 하는 거 보면 못할 게 없어 그렇죠. 보이니까 걱정되는 거고 국지전이 나. 그러면 국지전을 핑계로 계엄령을 선포해. 근데 그 국지전을 나게 만드는 시점이 뭐냐면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가 커지고 시민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야. 그렇죠. 박근혜 때 조현천이가 했던 계엄 관련한 문건은 뭐냐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을 때 국민들이 열받아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계엄령 선포하겠다는 거거든. 약간 그러니까 유사해. 그러면 여기서 그 한일 군수협정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군사 동맹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제 줄임말로 ACSA 악사라고 부릅니다. 한일 악사 시나리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군과 한국이 동맹인데 또 미국과 일본이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면 일본이 자위대에 길을 달고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까지 연결시키면 무시무시한 거다. 왜? 계엄령이 일어났다는 거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침투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위대가 드디어 전범기 우길기를 달고 한반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저쪽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연 역할을 하는 게 양문석 의원입니다. 나무 위키에 현역 장성들 정보가 삭제되고 있다라고 지금 저거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왜냐? 자 보세요. 이걸 주도하던 사람들이 충안고 출신들이라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저기 읽어봐요. 지난 4월부터 대한민국 국군 장성 130명이 나무위키서 본인들 정보 삭제하거나 임시 조치, 정치적 또는 군사적 의도 가진 움직임일 가능성 시사.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해 4월이면은 총선 대패 즈음이겠네요. 4월 10일에 총선 아주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삭제된 사람들 일부의 명단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양문석 의원실이 이제 뭐 저거 아무나 삭제할 수 있어 수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팩트체크 한 번 더 보냅니다. 양문석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나무위키 정보 삭제가 누구나 쉽게 가능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나무위키 정보 삭제에 필요한 문서 1.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삭제 권한 위임장, 위임장과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2. 권리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 권리자의 신분증 사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군 장성의 정보 삭제 요청 사례를 첨부합니다. 이게 나무위키 같은데 현역 장성들의 정보가 있으면 군인들이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지웠다라고 하는 정황이에요. 그 최초로 정보를 지운 사람이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인데 이분이 바로 충안고를 나온 그리고 김용현 장관 후보제 최측근으로 불리는 군내 인사를 좌지우지한 그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요청자는 신은봉 육군 인사사령관 육사 48기. 참. 그래서 저거 보니까 2024년 6월 달에는 104명의 정보가 7월 달에는 0명. 그러니까 막 의심을 하니까 다시 17명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나무위키 자료 본인이 아니면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국민들도 우리가 쭉 스토리라인을 그려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다 힘 빠진 기시다가 왜 한국에 올까? 지금 한국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랬을 때 아까 푸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자위대 문제, 자위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까지 뭔가 결론 짓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그렇게 하지 않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일본과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거를 토론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시다가 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생각보다는 자꾸 독도 문제며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아 계엄령을 선포해서 일본 자위대까지 들어오게 하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요. 기시다가 아무리 윤석열하고 친해도 지금 사도광산이네 무슨 오염수 방류네 이 모든 것들 강제동원이네 문제 있어갖고 기시다가 윤석열한테 준 선물은 없지 않아요? 말하자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기시다가 처단 대상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렇죠. 소위 말해 이토 히로부미 같은 거야. 근데 이자를 한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마지막에 송별 파티 해주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의제가 뭐래 하니까 아까 이윤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국가 들락거릴 때 말하자면 비자 이런 거 없이 그냥 쉽게 하자 이건데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 일본 가면은 엄청 많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일본에 가는 관광객 1위가 압도적으로 한국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좀 열이 좀 식었다 그러는데 지진도 나고 그랬어요. 간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더 엔화가 싸져가지고 돈 적게 드니까 한국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싸니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서 출입국을 간소화시키면 일본이 이득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부분은 의제 중에 페이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요. 설사 서로 간의 왕복이 자유로워지면 일본이 더 이득 본다고.
이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에 대한 윤석열이 나는 뉴라이트를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것처럼 일본이 노리는 것이 뭐겠냐. 궁극적으로 지금 이지를 하고 있는 게 독도 공유예요. 사람들은 독도를 한국 사람이 일본한테 준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독도를 일본과 한국이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야 지금. 근데 여기에 최근에 그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독도 수호 훈련을 올해까지 안 하고 있다가 언론이 보도하니까 역대 최소 규모로 비공개로 조용히 훈련을 했는데 일본은 독도 가까운 곳에서 독도 관련한 훈련을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논란을 제외하고 나면 누가 봐도 독도의 주인은 국제사회에서 보면 일본인 일본이죠. 거예요. 이 문제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데 윤석열이 여기까지 인식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또 봅니다. 그러나 이걸 주도하고 있는 김태효 입장에서는 나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독도를 공유할 가능성이 공유 쪽 그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 독립되고 무슨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네 뭐네 하면서 나중에 다시 박정희 때 65년에 기본조약 체결하고 이러면서 미국이 권유했던 거예요. 그거. 독도는 골치 아프니까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라. 공유하자.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오늘 방송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뭐냐면 일본이 핵폭탄 맞아가지고 패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직접 통치하기에는 너무 거시기해. 그러니까 일본 왕을 허수아비로 내세워가지고 그냥 국가로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만들어주는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에요. 근데 지도가 여러분 보시면 일본 영토, 그러니까 니들이 통치할 수 있는 땅을 일본 열도로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왜 미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지도가 반듯반듯한 거 있잖아요. 지도 놓고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를 선을 긋다 보니까 독도까지 일본 땅에 포함된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유일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증거예요. 다케시마란 말도 한국 지명에서 나온 거예요. 죽도란 말이. 대한민국에 죽도란 용어를 가진 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지금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본한테 독도를 넘기는 게 아니라 미국의 권유대로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라라고 하는 거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엄령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의 목표는 계엄령, 그전에 국지전, 계엄령, 일본 자위대, 아까 한일 군수협정, 군사동맹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옛날에 했던 말이 딱 맞습니다. 윤석열이 미국을 할 듯이 빠는 이유는 정권 유지. 정권 유지예요. 이승만이 자발적으로 하야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 국민들 민심을 보고 하야하시오 하니까 그때서 물러난 거예요. 미국이. 윤석열이 바이든을 그렇게 발바닥 핥듯이 했던 이유는 정권 유지인데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유는 단순하게 미국의 오더가 아니다. 나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몇 천억 원 이상의 대선 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불가능해. 이 새끼는 진짜 대통령 지금 유지하면 안 되는 놈이에요. 자기 정권을 위해서 국민들 전쟁통에 빠뜨리고 남을 놈이라고 아까 봤잖아. 난 소중하니까 국민들한테 예산 적게 쓰라고 해놓고 지가 필요한 건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지금 시점에서 계엄령이 이슈가 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국진당이 패배한 이후에 윤석열이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그럼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이 여름이 끝난 다음에 가을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의료 대란이는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해서 이제 거리로 뛰어나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계획대로 맞춰서 자기의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당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상황 대비 플랜 A, 플랜 B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돌출이 되게 되면 어떤 버튼을 누를지를 미리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런 버튼 누르는 계획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부라도 첩보가 잡힌 상태에서 정보가 입수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미리 김을 빼놔야 돼. 그렇죠. 제일 그거 잘했던 게 낙검수예요.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미리 터트려 놓으면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욕하는 애들은 봐라 계엄령 안 하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 똑같은 구조로 욕을 먹었던 게 추미애 대표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계엄령. 근데 엄청 지적 잘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계엄령 들킨 듯이 호들갑 떤다 만다 이런 얘기하고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민석 의원이 토론하자고 했더니 내가 나갈게라고 나서기는 해요. 근데 이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밖으로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관계에서 비밀이 없다 보니까 야 김용현 중심으로 계엄령 할 수도 있대.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대. 라는 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는 바보입니까? 본인이 공식 석상에서 계엄령 이야기하게 확실한 첩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뭐 계엄령을 뭐 과반 어쩌고 저쩌고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계엄령 야당 국회의원들이 야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계엄령을 선포했대. 근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 모이게끔 내버려둬요? 야 지금 뭐 저 차 타고 야 여의도로 가자 하면 전라도에 있던 경상도에 있던 충청도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계엄 선포 반대한다고 그게 가능해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그렇죠. 할 수 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잘 감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계엄령이 어떤 김빼기가 됐는데 이번에도 그러겠지. 근데 얘네들은 그러겠지, 아니, 안 그러겠지 해도 그러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엄령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도 거죠. 뭔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반국가 세력하고 검은 세력들에 준동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발끈한 놈이 범인이고요. 아까 예. 그 계엄령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군인들 뭐 핸드폰 이런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날 방송 못 합니다. 교육에 나와 있잖아. 언론 통제. 언론 통제하라는데 KBS만 방송사 운영하게 한다잖아요. 새날 방송 없어져요. 계엄 핑계로 군인들 들이닥쳐서 싹 갈아엎는다고. 허허 참네. 나이브한 생각하지 맙시다. 나이부지 않. 윤석열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라도 할 놈이야. 계엄 선포하기 전에 끌어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1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돼요.